여러분 편의점에서 4,000원짜리 도시락을 사 먹는다 하면 카드를 내시나요? 현금을 내시나요? 요즘은 뭐 1,000원, 2,000원짜리 구입하면서도 신용카드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액 결제가 그만큼 보편화가 돼 있는 실정인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신용카드 업계에선 소액 결제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니 가맹점들이 소액 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물론 고개를 끄덕이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만 일각에선 그게 무슨 말이냐. 언제는 카드 한 장이면 다 되는 것처럼 홍보를 해놓고 이제 와서 카드 사용이 일상화되니 소액은 안 받겠다는 건 너무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양쪽 다 나름의 논리가 분명합니다. 오늘 듣고 판단해 보시죠. 먼저 한국신용카드학회 회장이세요.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이명식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액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지 말아달라라고 할 때 그 소액 결제 기준은 얼마입니까? 보통 이제 카드 업계에서 봤을 때는 예. 10,000원 이하 정도 10,000원. 소액 결제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예. 뭐 일부에서는 뭐 고정비 배분 계산 방식에 따라서 건당 15,000원에서 25,000원 이하 매출에도 손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2만 원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10,000원 아래를 소액 결제로 본다. 소액이라고 보는 거죠. 예. 왜 지금 신용카드 업계에서는 소액 결제는 사용 금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역시 이제 비용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 국내 신용카드 사용자의 소액 결제가 확산되고 대중화됨에 따라서 예. 비용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 근데 이제 비용 증가했을 때 가장 크게 이제 걸리는 부분이 이제 벤 수수료 체계다. 이 지점에서 그 카드 결제 시스템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우리가 카드를 내면 그걸 받는 가게, 즉 가맹점이 있는 거고 그 가맹점은 카드사에다 수수료를 내죠. 예. 그리고 그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 즉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게 바로 벤사. 그렇죠. 카드사는 이 벤사한테 또 수수료를 얼마쯤 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카드 산업은 일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그 사자 구조와 예. 달리 시장 내 주요 참여자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 카드사 가맹점인 3자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3자 구조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복수의 신용카드사와 계약을 맺으나 음흠. 4자 구조는 가맹점이 특정 매입사와 단독 계약을 체결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에 완충하는 작용을 하는 게 벤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조금만 쉽게 풀어보자면, 그러니까 어떤 예. 가게는 저 마스터카드만 받고, 어떤 가게는 뭐 비자 카드만 받고, 미국은 이런 식이라면 예. 우리나라는 가게에서 이 카드 저 카드 다 받다 보니까 결국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벤사라는 게 필요한 거군요. 필요한 거죠. 예. 그럼 이 벤사에 내는 수수료가 신용카드 회사에서 내는 수수료가 건당 얼마쯤 합니까? 근데 지금 이제 보통 지금까지는 예. 건당 뭐 결제 건당 한 100원에서 130원 정도 예. 적립제를 이제 받았어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100원을 결제해도 100원 내고 100만 원 결제해도 100원 내고 뭐 이런 식이죠. 예. 수수료 동일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소액 결제가 급증하다 보니까 역마진이 나오는 이제 상황에 이르는 거죠. 500원짜리 음료수를 산 사람도 카드로 긁는다. 그러면은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벤사한테 100원을 줘야 되고. 예, 100원에서 130원 정도 어쨌든 정해진 금액을 주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면은 그렇게 역마진 감당하고도 다 낸 거였어요, 신용카드 회사가?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뭐 따지더라도 대규모 이제 이 거래도 이제 많고 이러다 보니까 예. 정확한 수치는 이제 파악하기 힘들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참고 이제 견뎠는데 상쇄가 됐군요, 지금까지는. 최근에 이제 이 영세 가맹점이 가맹점 수수료가 1.5%에서 0.8%로 이제 내렸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 가맹점도 올리는 거를 이제 거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 어떤 형태인지 간에 비용을 감소시켜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이제 처해 있는 거죠. 예, 소액 결제 자체도 많아지고 게다가 소액 결제도 많아지고. 예. 가맹점들 즉 가게가 신용카드한테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율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신용카드사들도 우리도 그러면은 벤사에다 수수료 내고 있는데 소액 결제라도 좀 안 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한 거군요. 그런 식이죠. 예.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1회당 이제 결제하는 금액 그 건수를 보게 되면은 개인 카드인 경우에는
2014년도 보게 되면 한 4만 1,000원 정도였던 것이 2015년도 보니까 3만 8,000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 말씀은 점점 사람들이 적은 돈을 결제하고 있다 이 말씀. 그렇죠. 하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카드사 수익 때문에 왜 소비자가 불편을 안고 가야 되느냐. 예전에는 카드 한 장이면 다 된다라 이렇게 홍보를 막 해서 카드를 쓰게 하더니 이제 와서 9,900원도 카드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건 이건 너무하다란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카드가 이제 결제 시스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위탁받은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는 공공성과 상업성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결제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공공성을 갖고 있고요. 예. 또 이제 이 민간 회사들이 한다는 측면에서는 상업성을 갖고 있거든요. 아하. 어쨌든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마진이 필요한 거죠. 공공재로서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당장 현금이 없는 사람들한테 마치 금융기관처럼 지금 결제를 하게 해주는 그게 이제 공공적인 그렇죠. 역할, 맞습니다. 공익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2010년에 예. 가맹점 업주가 10불 이하의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10불이면 한화로 지금 뭐 환율로 한 12,000원 정도? 는 못하도록 하는 법이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소액 결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 금지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이명식 교수, 한국신용카드학회 회장의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이어서 소액 결제를 규제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반대하는 분의 입장 들어보죠. 한국금융소비자연맹 조현행 상임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현행입니다. 그러니까 카드 업계에서는 소비자가 1,000원짜리 사고 카드 긁을 때 우리한테 떨어지는 그 이익보다 우리가 벤사에 내는 수수료가 더 크다. 즉 10,000원 이하 물건을 팔면 팔 때마다 적자인데 이걸 어쩌란 말이냐 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것은 지금 벤사와 카드사 간의 지금 수수료 체계의 문제지 그것을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것이 잘못됐다는 소비자들의 생각이고요. 예. 지금 정액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정률제로 바꾼다든지 계약을 다시 바꿔가지고 체결하게 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약을 바꿔서 그러니까 그거는 벤사하고 카드사가 좀 알아서 해결하라. 예, 그렇습니다. 그럼 벤사 입장에서는 또 우리는 이 정도는 받아야지 유지가 된다 지금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 고액 결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은 더 많은 마진을 남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그 소액 결제 손해가 난다고 얘기하는 그 부분만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결제 구조를 보고 해야 되지만은 이것만 가지고 그 손실 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소비자들한테 편익을 더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소비자의 소비 권리를 제한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예. 근데 외국 같은 경우를 봐도 미국, 캐나다 이런 데는 2010년부터는 $10, 그러니까 한 12,000원 정도 이하의 카드 결제는 이미 거부하도록 법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와는 시장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카드 결제 비율이 세계 최고로 높은 나라입니다. 이 외국과 달리 정부가 이 그 소비 진작을 위해서 그 유도를 했고 또 자영업자의 납세 자료를 투명하기 위해 가지고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이제 소득 공제를 해준다든지 영수증에 대한 복권 사업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의무화 시켰고요. 그래서 그 국가가 이 공공재적 성격으로 해가지고 카드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세계 최고의 사용률이 높은 나라로 만들어서 그 혜택은 모든 혜택은 카드사들이 받는데 이제 와가지고 약간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이것을 전가시키는 것은 잘못된 그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태까지 써라 홍보하고 혜택 주고 해놓고 그것도 나라가 나서서 해놓고 이제 와서 카드사가 조금 어려워지니까 쓰지 말아라. 습관을 바꿔라. 이거는 이율배반적이란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카드사들이 지금 살림이 어려운 게 맞긴 맞습니까?
카드사들이 지난해 상반기 6개월 동안 당기 순이익이 1조 877억 원을 냈고요. 예, 이중 예. 가맹점 수수료 수입이 그 연간 8천억 정도가 됩니다. 예. 4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카드사들은 이 이외에 그 보험 대리나 여행할선 또는 통신 판매 부대 사업으로도 연간 3조 원 넘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카드사들이 이제 이지페이나 다른 결제 수단이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영에 위기감이 생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소비자들한테 지금 수수료 뭐 이런 것을 수입을 늘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그 경영 합리화라든지 다른 수단으로서 이익을 창출해내야지 예.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른 결제 수단이 등장하면서 카드사가 전 같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예. 그러면 그 경영의 어려움을 다른 방법으로 타개해야지, 이런 식으로 소액 결제를 규제하는, 이런 소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수수료 수치는 누가 정하는 건가요? 근데 벤사는 얼마 가져가라, 뭐 가맹점하고 카드사는 이렇게 나눠라, 이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일반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협상에 의해서 정해지는데요. 예.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이나 연매출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중소 가맹점의 우대 수수료는 금융위원회가 3년마다 정책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가맹점들의 수수료를 대폭 깎으라고 나라가 얘기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카드사 예. 손실이 커졌다, 그것도 좀 고려해달라,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지금 카드를 쓰게 되면은 카드사들이 판촉비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마케팅비요. 할인 혜택이 많은 카드를 발행하고 있고, 그 부가 서비스 혜택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소비자들한테는 혜택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절감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런 것을 경영 합리화로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법이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움직임이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미리 논의하고 생각하고 중지를 좀 모아야 할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이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조현행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액 결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카드업계의 목소리, 또 소비자들의 반대 목소리까지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한국금융소비자연맹 조현행 상임대표까지 들으셨습니다.